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MLS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S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가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첫 번째 경기, 플레이오프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LA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일정이 예정되어 있죠. 10월 29일 그리고 11월 2일. 만약에 이 두 경기에서 LA가 2연승을 거두지 못한다면은 11월 8일에도 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외신 보면은 LAFC가 우승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손흥민 선수 정말 MLS 우승이 가능할지, 현재 언론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골닷컴에서 나온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S 플레이오프 티어 랭킹인데 과연 어떤 팀들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MLS의 정규 시즌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나 아니면은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마이아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규리그 우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플레이오프에서는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가장 이길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세 팀이 거론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우니온, 두 번째 팀은 산디에고 FC, 그리고 세 번째 팀은 FC 신시나티입니다. 근데 이 세 팀의 공통점은 일단 본인들의 이 컨퍼런스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팀들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성적을 좀 살펴보면은 필라델피아랑 신시나티 같은 경우에는 1, 2위를 기록했고요. 동부권에서. 그리고 승점 1점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인터마이아미가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웨스턴 컨퍼런스 쪽에서는 샌디에고가 1위, 그리고 밴쿠버 LAFC가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럼 밴쿠버랑 LAFC 혹은 이스턴 컨퍼런스의 인터마이아미 같은 경우에는 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진 않은 것이냐? 직접적인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 않은 이유는, 이 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형태의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잘하고 있던 팀이고 시즌 내내 꾸준히 어느 정도 잘해서 정규 시즌 우승이나 2위까지 간 팀이죠. 근데 이 밑에 바로 나옵니다. 이제 바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나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티어는 clear favorite, 진짜 우승할 만한 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팀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팀이고, 다음이 tier will lean on their stars, 이게 어느 티어냐면은 자신의 스타들에게 기댄 그런 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인터 마이애미, 뭐 당연하지, 메시가 축구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마이애미가 우승할 수도 있다. 그 말 자체가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메시의 결정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인데, 여기는 누가 있냐?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때 같은 기간에 이적했던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 토마스 뮬러가 있습니다. 토마스 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e will never truly stand out. 그러니까 그 뮬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튀는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는, 혼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but he can secretly pace his team. 자신의 팀의 페이스를 아주 비밀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선수이고, 이 선수의 영향력이 잘 발휘가 된다면 밴쿠버도 어쩌면 우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LAFC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LAFC는 손흥민 has been the best player in the MLS for the past 2 months. 지난 2달 동안 MLS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가 누구냐,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And it's not really a debate. 이거는 전혀 토론할 거리도 못 된다. 그러니까 MLS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좋다 이거죠. If he and Dennis Bouanga work their magic, they'll be hard to stop. 손흥민이랑 데니 부앙가가 그들의 마법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그들을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세 팀, 필라델피아 우니온, 산디에고, 그리고 신시나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터마이아미, 밴쿠버, 그리고 LA, 이 세 팀이 지금은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고, 이 세 팀은 자신들의 스타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냐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수 언론에서도, 뭐 LA 타임스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LAFC가 지금 MLS를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또 그 스퍼스 웹에서는, 특히 이제 토트넘 팬페이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일찍 간 거 아니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former Premier League star hints 흥민 son have made a big Tottenham mistake. 그러니까 굉장히 큰 토트넘 실수를 저질렀다. 근데 어떤 실수인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야 요시다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too easy for him here.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MLS는 너무 쉬운 무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유럽에서 뛸 만한 선수이고 챔피언스 리그를 한 번 더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 마야 요시다 선수가 이야기를 한 거죠. 요시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LA 갤럭시에서 뛰고 있는데 37살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혹시나 이제 토트넘으로 임대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식을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풋볼 아시안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돌아올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월에 코첼라밸리 쪽에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참석하는 손흥민이 뭐 다른 임대 생활까지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임대가 사실은 또 가능하다. 특히 LAFC 이제 MLS 플레이오프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베컴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토트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밀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샘프레 밀란이라는 언론에서 밀란 and Spurs could offer 손흥민 European return through Beckham clause. 이 베컴 조항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밀란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지금 10월 19일 날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뭐 빅팀들을 마다하고 그리고 사우디 클럽들도 마다하고 MLS로 가기는 했지만 AC 밀란이나 아니면은 토트넘으로 갈 수 있다. 사실 토트넘은 이제 왜 그런지 알겠는데 왜 갑자기 AC 밀란이냐라고 하면은 요즘 AC 밀란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밀란에 사실 올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은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 요즘에 지금 세리에 A에서 밀란이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제가 또 밀란 홈구장에 가가지고 밀란을 응원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여튼 명가가 완전히 으스러진 이후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밀란에 간다. 밀란 티셔츠를 입는다. 와 저는 그좀 무조건 AC 밀란 셔츠를 살 것 같습니다. 여튼 여담이지만 또 하나의 소식은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3일 전에 이제 해고가 되었죠. 노팅엄에서 결국에 잘려버렸는데 39일 만에 잘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단 기간 내 프리미어리그 매니저가 이제 결국에 실직한 최고의 충격적인 사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BBC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이 기록은 40일을 버틴 레스 리드 감독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39일로 이 기록을 경신했고 심지어 만약에 A매치 기간 그 2주간의 어떤 공백이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뭐 한 25일 만에도 경질될 뻔했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여하튼 가장 충격적인 경질을 당하면서 토트넘 내부에서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지만 LAFC에서도 빅 안지가 다시 마켓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반응 보면은 no thanks 싫다 nope respectfully no 존경스럽지만 no 아니 손흥민도 싫다고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강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MLS는 강등 체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No please. We need Sonny fit and happy playing football. 손흥민 선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축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랑 진짜 어울리지 않는 감독이다라는 거를 LAFC 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 지금 플레이오프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연 누가 우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필라델피아, 신시나티 그리고 샌디에고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밴쿠버, LAFC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뭐 리오넬 메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뮬러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각 팀의 스타 플레이어로 인해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이 전부 1, 2, 3위가 우승 후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밴쿠버랑 LAFC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위권에 있다가 영입 이후에 갑자기 치솟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LAFC가 이 팀들 중에서는 또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동부권에서는 그 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웃기기는 한데 마이애미에서 메시가 축구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러면은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를 우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사 진지한 손흥민 선수이고 또 이번 경기, 이번 MLS 컵도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번에 꼭 컵을 들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밀란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임대를 간다면은 셔츠를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축구계 소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소식들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